자, 연습 문제 53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주기 원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홀전자 수하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값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그 이주기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 값을 한번 쫙 적어 봅시다. 이주기 원소들의 원자 번호에 따른 원소기를 적고, 그 다음에 홀전자 수를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근데 지금 홀전자 수가 0, 1, 2인 원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 확실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원소를 포함하던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원소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온 에너지 값의 상대값이 지금 홀전자 수가 1인 원소는 상대값이 1이라고 한다면은 홀전자 수가 2인 거는 상대값이 지금 2.1에 나와 있죠. 이게 지금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물론 시험 때는 이렇게 공들여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산소하고 그 다음에 플루오린의 홀전자수 각각 2하고 1인데 지금 이 표에서는 홀전자수가 2인 게 더 이온 에너지가 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홀전자수 2인 게 이온 에너지가 더 작죠. 따라서 이 조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Y는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C다. 자, X는 아직 B라고 확정은 못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리튬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기 W는 확실하게 베릴륨이다. 이거는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X가 이제 B라고 하고 문제를 푼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금방 이제 문제를 풀어오다 보면은 이게 B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B의 이온 에너지 상대값이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의 이온 에너지 상대값이 2.1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베릴륨은 확실히 1과 2.1 사이에 있기 때문에 B는 1과 2.1 사이에 있는 값이겠지만은 여기는 1.5라는 이 값이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1하고 2.1 사이에 있는 이온 에너지 값을 가지는 원소가 베릴륨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Z라는 원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X가 B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B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지워볼까요? 네,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1이면 말이 되죠. X는 리튬이고 Z가 붕수여서 이 사이에 얘가 1.5면은 이건 말이 되죠. 그죠? 아마 얘는 이제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는 1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B는 1.5보다 작지 않고 크죠. 아래 그래프에서 크죠. 그 다음에 제2 이온 에너지는 Y가 W보다 크다. 지금 Y가 C고 B가 지금 W인데 어 그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러한 그래프에서 원소들만 한 칸씩 왼쪽으로 옮겨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여기가 베릴륨, 여기가 붕소, 여기가 탄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릴륨보다 여기 탄소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고 그냥 베릴륨보단 붕소가 더 이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일단은 제2 이온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원자과 전자가 이제 다 벗겨지고 그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를 벗겨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리튬하고 붕소의 뭐 제2 이온 에너지 값을 비교해라 라는 문제 나오면은 단순히 붕소가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제2 이온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리튬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한 개 벗겨지고 그 다음 전자 벗겨질 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워보고 5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탄소와 그 다음에 2, 3주기 원자 V에서 Z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은 2, 3주기, 범위는 2, 3주기 원자이고, 지금 이런 재료가 나와 있네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3 이하이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주기율표에서 여기 이제 2주기 원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주기 원소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얘네들, 이 3주기의 얘네들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3보다 더 많죠. 4 이상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료로부터 여기 있는 원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홀전자 수가 지금 0하고 1인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홀전자 수가 0인 거고 1인 거를 다 적어 봅니다. 자, 0인 거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베릴륨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헬륨하고, 헬륨이 아니죠, 네온하고 아르곤 있죠. 자, 근데 제1 이온 에너지가 지금 탄소보다 작잖아요. 근데 네온하고 아르곤은 무조건 탄소보다 제1 이온 에너지가 크죠. 따라서 V하고 W는 베릴륨과 마그네슘 중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에 게 이제 베릴륨이고 아래 게 마그네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홀전자수 1인 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자, 홀전자 수가 1인 게 이제 총 그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큰 거를 제외하고 적어보자면은 가능한 원소들이 이제 리튬,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 네 가지가 있죠. 하지만 지금 알루미늄은 여기서 말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튬, 붕소, 나트륨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이제 피오비탈 수가 4개죠, 4개. 그래서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홀전자 수가 1이 되는 뭐 플루오린이나 아니면은 염소 같은 경우에도 탄소보다 제1 이온 에너지가 크니까 제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1 이온 에너지 값을 비교해서 이 세 개 중 하나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건 아마 붕소겠죠? 자, 붕소. 그 다음은 이제 밑에는 리튬하고 나트륨이겠죠? 자, 이걸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 이제 머릿속으로 그 제1 이온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가 잘 그려져 있으면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튬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릴륨, 이제 붕소부터 시작해서 쫙쫙쫙 가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나트륨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붕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순서와 같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부터 Z까지 다 이제 규명을 했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X는 붕소인데 13조 원소가 맞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질은 지금 Mg, 그 다음에 붕소, 베릴륨을 지금 비교하라 돼 있는데, 일단은 그 붕소하고 베릴륨만 비교해봐도 베릴륨이 더 반지름이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제2 이온 에너지는 리튬, 나트륨, 붕소이다. 자, 이건 굳이 이제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이제 풀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리튬하고 나트륨은 일단은 이제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개의 전자를 제외하고 나서 두 번째 전자를 이제 떼낼 때는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리튬의 경우에는 전자 껍질 수가 더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제2 이온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얘네들이 일단 당연히 붕소보다 크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리튬이 더 나트륨보다 제2 이온 에너지가 크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다음 5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V에서 Z에 대한 제2 이온 에너지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9번에서 13번까지가 지금 나와 있네요. 자, 9번이면은 플루오린, 그 다음에 13번까지 하면 알루미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2 이온 에너지 값으로부터 V부터 Z까지 무엇인지 우리가 유출해야 되는데, 바로 일단은 제2 이온 에너지에 대한 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자, 플로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온,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는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되죠. 자, 이거를 뭐 어떻게 그리는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또는 이제 각자 수업 시간에 그 그래프를 그려봤을 테니까 생각을 하고, 이제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낮은 게 가장 Mg,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Z는 1조 원소이다 맞는 얘기고, X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플로린, 네온 같은 주기 원소 맞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W가 V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W가 AL이고 V가 마그네슘이죠. 그러면 알루미늄이 이제 마그네슘보다 같은 쪽에서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유액전화가 큰 게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이거 지우고. 자, 5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 3주기 원소 A에서 D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모두 다 18조 원소의 전자배치를 갖는다 나와 있긴 하죠. 자,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두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뭐냐면은, 같은 전자배치를 가진다면은 음전화 쪽으로 갈수록, 음전화 쪽일수록 반지름이 크다. 자, 이거를 그냥 뭐 원리, 이거가 성립하는 원리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은,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빠르게 조금 생각하면 더 좋다고 그랬었죠. 자, 근데 일단은 우리 이쪽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음전화 쪽일수록 반지름이 커야 되는데, 여기선 오히려 D-가 더 지금 반지름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C하고 D는 다른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D가 그러니까 더 덜 음전화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마이너스2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더 큰 이유는 D-가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따라서 CL은 3주기 원소인, 아니죠. D는 3주기 원소인 Cl-이고, 그 다음에 C는 2주기 원소인 OE-다. 이렇게 유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인데, 이제 같은 전자 배치라면은 당연히 C2-가 더 반지름이 커야겠지만은, D-가 더 큰 이유는 D-가 C2-보다 전자 껍질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는 3주기 원소의 Cl이고, 그 다음에 C는 2주기 원소의 산소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A2 플러스가 더 반지름이 커야겠지만은 B3 플러스가 더 큰 이유는 B가 더 전자 껍질 수가 한 개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3주기 원소인 A의 3 플러스고, A는 B 베릴륨 2 플러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죠. A는 2주기 원소이다 맞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C가 B보다 크다. 틀렸죠? 근데 원자 반지름은 D가 B보다 크다. 작죠? 왜냐면 같은 쪽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답은 기억입니다. 자, 다음 5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1 이온 에너지하고 제2 이온 에너지 값이 나와 있는데, 원자 번호가 각각 3, 4, 11, 12, 13. 일단 적어봅시다.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네요. 자, 주기율표에서는 그러니까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봅시다. 제1 이온 에너지하고 제2 이온 에너지 값으로부터 우리가 얘네들의 이제 ABCD가 뭔지 유출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그 생각부터 했어요. 얘네들이 일단은 제2 이온 에너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제일 큰 쪽 여기가 리튬하고 나트륨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꼭 이렇게 이 투가 크다는 생각 안 하더라도 이 원이 매우 작죠. 또는 이 원이 매우 작다.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따라서 제1 이온 에너지의 작은 AB가 리튬과 나트륨 중 하나이다. 자,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고, 자, 그 중에서도 제2 이온 에너지가 더 큰, 또는 제1 이온 에너지가 더 큰 A가 리튬에 해당하고 B가 나트륨에 해당하겠죠. 자, A가 리튬, B가 나트륨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C, D, E 중에서 이제 나머지를 유출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머릿속에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리튬, 그다음 베릴륨, 이렇게 쪽쪽 넘어와서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그럼 작은 것부터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 다음에 베릴륨, 이렇게 되죠. 이 제일 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호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맞는 얘기고, D와 E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틀린 얘기죠? 같은 조 원소죠? 자, 2투분의 E3를 지금 비교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느냐. 대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보통은 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n분의 2n 플러스 1을 비교하라는 문제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n 플러스 1이 매우 큰 원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뭐 또는 2n과 2n 플러스 1의 경향성이 확 바뀌는, 이 경향성이 이제 반대인 경우를 두 가지를 지금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설명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뭔 얘기냐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 자, 봅시다 한번. C가 지금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D가 마그네슘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E2하고 E2분의 E3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자, 마그네슘은 E3가 매우 크죠. 왜 그래요?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딱 벗겨내고 나서 세 개째를 벗겨낼 때 매우 큰 힘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은 E2에 비해서 E3가 매우 크지만, 알루미늄은 그냥 같은 원자과 전자에 있는 거를 세 개째 떼내는 거기 때문에 마그네슘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더 크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과 전자 그 이상의 그 전자를 이제 떼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E3가 마그네슘이 매우 크니까 뭐 이렇게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뭐 또 다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즉석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온분의 E2를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산소하고 플로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산소와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제 E2는 뭐가 더 큽니까? 산소가 플로린보다 더 크죠. 근데 E1은 뭐가 더 큽니까? 산소보다 플로린이 더 크죠. 그래서 E1분의 E2를 하면은 산소가 플로린보다 더 크겠죠. 그죠? 왜냐면 산소는 분모는 작고 분자는 더 크게 될 거니까. 반면에 플로린은 분모가 크고 분자가 더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향성이 반대인 경우에 이제 뭐 2n분의 2n 플러스 1을 비교하라, 이런 문제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당황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니까 차근차근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건 지울게요. 자, 다음에 5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WSZ의 원자 번호가 각각 8에서 13 중 하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XY의 홀전자수가 모두 같다는 단서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은 바로 8부터 13까지 쫙 적고, 그 다음에
홀전자수로 적읍시다. 자, 홀전자수 적으면은 1, 0, 1, 0, 1이죠. 자, 근데 홀전자수 모두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세 개가 같으려면은 얘는 플루오린하고 나트륨하고 알루미늄 중 하나여야 되겠죠, 그죠? 플루오린, 나트륨, 알루미늄 중 하나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원자 반지름분의 1하고 이온 반지름 중 하나라 나와 있네요. 자, 근데 WXY만 일단 집중을 해봅시다. 자, WXY가 지금 이렇게, 그다음 얘도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인데 어느 게 원자 반지름분의,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원래는 원자 반지름분의 1은 아니었고 이 실제 문제에서는 전기 음성도라 나와 있는 문제였는데, 전기 음성도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제가 좀 약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살짝 어색해졌죠. 어쨌거나 그 WXY에 대한 자료만 일단 집중해서 기억하고 니은 중에 뭐가 이온 반지름인지 좀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데, 이럴 때 일단은 이온 반지름을 한 번씩 비교해보면 되겠죠. 이온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분의 1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자, 플루오린, 나트륨,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온 반지름은 플루오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나트륨, 알루미늄 순이겠죠. 같은 전자배치를 가질 때 음전화 쪽으로 갈수록 더 반지름이 커지니까. 근데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플루오린이 가장 작고, 사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플루오린보다 사실은 이제 알루미늄과 나트륨이 훨씬 더 크다. 자, 이렇게 쓰면은 원자 반지름분의 1은 이제 반비례하니까 F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나트륨 순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에 비춰봤을 때 지금 기억은 그 W가 X, Y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느낌이지만,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W가 압도적으로 크죠. X와 Y에 비해서. 그래서 기억이 지금 이온 반지름에 해당하고 그 다음 니은이 원자 반지름분의 1에 해당한다. 뭔가 풀이가 어색하죠. 전기음성도로 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원자 반지름분의 1이어서. 네. 어쨌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규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 WX, Y는 밑에 이런 순서니까 플루오린, 나트륨, 알루미늄이 되겠죠. 자, 근데 Z의 경우에는 플루오린보다 더 이온 반지름이 크네요.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는 이 산소밖에 없겠죠. 산소가 더 네온의 전자배치 이온을 이 되었을 때 전하량이 더 크니까, 음전화 쪽이니까, 그러니까 더 작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원소를 다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맞는 얘기고, 제2 이온 에너지는 산소하고 지금 플루오린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산소가 더 크죠. 왜냐면 이제 그 제1 이온 에너지는 산소하고 플루오린이 이 순서였지만은 이제 여기 질소였잖아요. 근데 한 칸씩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제2 이온 에너지는 여기가 산소, 여기가 플루오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더 큽니다. 맞는 얘기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작겠죠. 왜냐면은 원자 번호가 알루미늄이 더 크니까. 틀렸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자, 다음 59번 문제. 자, 다음은 원자 번호 연속인 이주기 원자. 자, 이주기 원자 WSZ의 이온 에너지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사실 자, 지금 WXYZ 순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유출하면 되냐면은 여기 X 있죠? X가 유독 되게 크죠? 얘는 그러니까 E2에 비해 E3가 매우 크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E2에 비해서 E3가 매우 커지는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이제 두 개 있을 때라고 이제 했었죠. 두 개 벗겨지고 세 개째 이제 떼낼 때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E2분의 E3가 매우 커지겠죠. 따라서 X는 베릴륨에 해당하고 W하고 YZ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원자 반지름은 리튬하고 베릴륨을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데 리튬이 더 크죠? 왜냐면은 원자보다 더 작으니까,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리튬이 더 큽니다. 자, E2는 지금 Y가 붕소고 Z가 탄소인데, 자, 이 경우는 이제 붕소가 더 큰 게 맞죠? 왜 그럽니까?
자, 이것도 다시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리튬, 베릴륨, 제1 이온 에너지의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제1 이온 에너지의 그래프인데 제2 이온 에너지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 칸씩 왼쪽으로 밀린다 그랬죠? 그래서 붕소, 탄소, 베릴륨 이렇게 되니까 붕소가 더 크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 2원분의 2는 Z와 W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아까 여기 다 지웠지만은 여기 2n분의 2n 플러스 1을 비교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 중에서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Z가 지금 탄소고 W가 리튬이네요. 근데 W, 리튬은 이 원에 비해서 이 2가 매우 크겠죠? 왜냐면은 얘는 원자과 전자에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W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자, 이어서 6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60번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다음은 원자 WSZ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이라 나와 있는데 지금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이다.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자의 반지름에 대한 상대값이 먼저 나와 있는데 원자의 반지름 한번 생각해볼까요? 질소하고 산소, 자, 나트륨, 마그네슘 있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질소가 더 클 거고 나트륨이 더 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트륨, 마그네슘이 얘네보다 훨씬 크겠죠. 왜냐면은 더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훨씬 더 반지름이 큽니다. 또는 전자껍질수 하나 더 많으니까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이 더 큰데 이제 이렇게 질소, 산소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W와 Y는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반지름이 큰 얘가 나트륨, 얘가 마그네슘이 되겠죠. X는 아직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나트륨 적어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적어보고 얘도 이제 마그네슘이라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자, 이제 제 이온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제1 이온에너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제1 이온 에너지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더 작죠. 근데 이온 반지름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더 크죠. 그러면은 기억의 경우는 뭐가 가능합니까? W가 지금 Y보다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 더 맞는 얘기예요. 얘가 이온 반지름이고 얘가 아마 제1 이온 에너지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온 에너지가 지금 X보다 Z가 더 미묘하게 큰데, X가 지금 Z가 더 미묘하게 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질소하고 산소 중에서는 뭐가 더 제1 이온 에너지 큽니까? 자, 질소가 더 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질소, 얘가 산소가 됩니다. 얘가 질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은 W부터 Z까지 어떤 원소인지 다 밝혔고, 자, 니은 제2 이온 에너지는 마그네슘하고 지금 나트륨을 비교를 하되 있는데 나트륨이 훨씬 더 크죠. 왜냐면은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벗겨내고 두 개를 벗겨낼 때는 그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자, 질소하고 지금 산소를 비교하자면은 산소가 더 크겠죠. 왜냐면은 같은 주기에서 더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여기선 기억입니다. 기억. 자, 다음 6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에서 D의 원자 번호와 각각 7, 8, 12, 13, 즉 질소,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하나라고 나와 있고, 자, 하나씩 볼까요?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 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건 뭡니까?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자면은, 자,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 순이겠죠. 그래서 A는 Mg에 해당하고, 이온 반지름은 B가 가장 작다. 자, 이온 반지름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작은 게 아마 알루미늄이겠죠. 자, 질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산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루미늄. 자, 제2 이온 에너지는 D가 가장 크다.
자, 제2이온 에너지. 자, 생각해봅시다. 일단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제3주기에서도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이온 에너지가 큰 쪽에 속하지 않을 거예요. 자, D는 질소하고 산소 중 하나인데, 자, 질소하고 산소 중에서 제2이온 에너지 큰 게 뭡니까? 여기서는 산소에 해당하겠죠, 산소. 그죠? 제1 이온 에너지 경우에는 질소가 산소보다 더 컸지만은 제2 이온 에너지 경우에는 질소보다 산소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D가 산소에 해당하고 C가 그러면은 N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자, A는 Mg 마그네슘, B는 알루미늄, C는 질소, D는 산소. 자, 해봅시다. 자, 이온 반지름은 C가 가장 크다. 맞는 얘기고, 제2 이온 에너지는 자,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비교가 되어 있네요. 자, 마그네슘이 원래는 그 제1 이온 에너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컸지만은 제2 이온 에너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에서 원소들이 한 칸씩 왼쪽으로 밀리니까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이 더 크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자, 산소하고 질소 중에서는 산소가 더 크죠. 같은 쪽에서 오른쪽에 있어야 유액 전하 크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자, 62번.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자, 원자 번호가 7부터 14 중 하나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질소부터 규소까지 중 하나겠네요. 근데 지금 홀전자 수하고 제2 이온 에너지 값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로바로 이제 홀전자 수인 거 다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지만은 일단은 제2 이온 에너지 한번 그려봅니다. 일단은 뭐 그리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질소부터 규소까지 그리면 되죠. 빠르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 나트륨 쭉 내려와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홀전자수 적습니다. 바로 3, 2, 1, 0, 1, 0, 1,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한번 판단해보면 되죠. 자, 홀전자수 3인 거는 질수밖에 없죠. 일단은 질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X하고 Y가 지금 홀전자수가 2인데 지금 홀전자수가 2인 게 여기서는 지금 산소하고 그 다음에 규소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지금 홀전자수가 2인 것 중에서 산소가 더 제2 이온에너지 크죠. 그래서 X가 산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Y가 규소에 해당하는구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2 이온 에너지 중에서 홀전자수가 1인 것 중에서 질소보다 더 낮은 제2 이온 에너지 값을 가지는 게 여기 지금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그래서 W가 알루미늄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기억 W는 제13족 원소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니은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크다. 자, 산소하고 규소를 비교해보자면 규소가 더 크겠죠?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그 족에 있으면서도 전자껍질 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반지름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산소보다는 규소가 더 왼쪽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온분의 이투를 지금 비교하라 나와 있네요. 자, 질소하고 산소의 이온분의 이투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투가 막 많이 커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이온과 이투의 그 경향성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냥 침착하게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 원의 경우에는 질소가 산소보다 더 크지만 이 투의 경우에는 질소가 산소보다 더 작죠. 따라서 산소가 더 커야 됩니다. 이온분 이투는.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기억. 자,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 한 번만 딱 그리고 문제를 바로 풀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63번 문제. 자,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가 나와 있는데 홀전자수가 지금 W, Y, X 순서래요. 자, 일단은 홀전자수 쫙 적어줘야겠죠. 자, 적어주면은 홀전자수가
2, 1, 1,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순서가 나오려면은 얘가 W여야 되고 얘가 X여야 되고 얘네 둘 중 하나가 Y여야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YXZ 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빠르게 접습니다. 원자 반지름 수는 NaMg,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소 플루오린이죠. 근데 Mg가 X고 산소가 W에 해당하니까 YXZ라는 순서가 나오려면은 얘가 Y고 얘가 Z야겠죠. 이렇게 W부터 Z까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더 크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같은 쪽에서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이온 반지름은 X가 W보다 크다. 자, 마그네슘하고 지금 산소인데 산소가 더 커야 되죠. 왜냐면 산소 2-는 마그네슘 2+보다 더 작은 원자핵 핵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온 반지름이 큽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이원분의 이투를 지금 비교하러 나와 있는데 나트륨하고 지금 산소하고 플루오린을 지금 비교하러 나와 있죠. 일단은 나트륨이 가장 큰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원에 비해서 이투가 매우 크죠. 원자과 전자 한 개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온분의 이투가 내내가 가장 큰 건 맞고, 자, 산소하고 플루오린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투하고 이원을 비교해 볼 건데, 이 원은 산소보다 플루오린이 더 크죠. 근데 이투는 산소가 플루오린보다 더 크죠. 그럼 뭐가 더 큽니까? 이온분의 이투는 이 산소가 더 커야겠죠. 왜냐면은 이거 보면 이거 하면은 얘는 분모는 작고 분자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 순서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6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OFPS 중 하나가 나와 있고 밑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지금 W보다 X가 크다 나와 있는데 쫙 적어봅시다. 원자과 전자수를 적어보고, 원자과 전자수 그러면은 얘는 6개, 7개, 그 다음에 5개, 6개죠. 이렇게.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W가 Y보다 크다.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도 쫙 적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OF 주기율표상에서 PES 이런 순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산소, 플루오린, 황, 인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1 이온 에너지는 ZYW이다. 자, 이것도 한번 적어봅니다. 제1 이온 에너지 OFPS만 이제 적으면 되는데, 자, 여기가 O고 여기가 F라면은 이제 P하고 S는 저 아래 있죠. 근데 P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S는 이렇게. 이게 이제 제1 이온 에너지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 자료들만 딱 보고 그 W부터 Z까지를 이제 딱 알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만 써놓으면 지금 너무 지금 자료가 헷갈리게 적어놨으니까 좀 정리해서 적읍시다. 자, 이거를 그러니까 정리해서 적으면 좀 하늘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지금 플루오린, 그 다음에 산소하고 황 같고 이거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사실 시험 시간에 언제 이걸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때려 맞추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하지만 이제 논리적 허점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딱 적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너무 바쁘잖아요. 시험 시간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그냥 대입을 해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씩 대입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반례가 없으면 그냥 그게 맞는 조합이고, 반례가 있으면은 그 조합을 제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번 일단은 저 같으면 이거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제1 이온 에너지가 이 순서이다. 왜냐면 얘는 지금 원소가 3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찍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W를 한번 P라고 해볼게요. 자, W를 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W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WX보다 크잖아요. 근데 여기선 W가 가장 작네요. 그럼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만 살짝 지우고 싶었는데,
얘가 무조건 W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W는 황이다. 이렇게.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지금 황이 X보다 더 크다 나와 있는데, 그럼 작은 게 뭐밖에 없으니까 여기 P밖에 없죠. P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지금 W가 Y보다 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얘가 P이고 얘가 X고 나머지 Z, Y 순서야 되니까 얘가 Z고 얘가 Y겠죠. 아, 그냥 이것만으로 할 수 있네요. 원자 반지름 자료 없이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을 했는데 그냥 실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하나씩 발레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빠르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F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Y는 P에다 틀렸고 그 다음에 WX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X가 지금 같은 주기 원소 맞나요? S와 P는 같은 주기 원소 맞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자, 산소와 플로린 중에서는 플로린이 더 커야죠. 같은 주기에서는 올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답은 니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3의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